안녕하세요. D-19일 쇼터데이 행정사 2차 대비 행정사 실무법 1차 1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나요? 좀 많이 힘든 시기죠. 네, 많이 힘들고 정말 지치고 그런 시기인데요. 좀 다 같이 힘든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할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꼭 끝내야겠죠. 그래서 비송사건 재판 취소 변경 설명하시오. 1번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취소 변경이란 건요. 재판의 취소 변경이란 그 비송사건에 관하여 그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그죠?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합당했던 재판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전세법에 의한 취소 변경인데요. 취소 변경. 그래서 첫째, 취소 변경 자유의 원칙입니다. 취소 변경 자유의 원칙. 그렇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 변경할 수 있어요. 취소 변경에는요, 어떤 신청을 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을 한다. 그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요, 원 재판을 한 제1심 법원의 하나고요. 그 항고 법원의 취소 변경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요, 원 재판을 한 1심 법원의 하나고요. 항고 법원은 취소 변경의 권한이 없죠. 그리고요, 취소 변경 자유 제한이 있는데요. 취소 변경 자유의 제한. 예외적으로요, 신청에 의하여만 그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때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인데요. 일단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라는 것은 비송사건 재판이 원래는 그 적법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요,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 원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재판은 적법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 원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의의고요. 일단 사정 변경 적용 대상입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은요, 법원이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이며 그 성질상 계속적 법률 관계에 하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판의 경정이죠.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재판 경정하죠. 그래서 비선사건에 관해서는 취소 변경 자유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비선사건에 관해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합당했던 재판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하죠. 그 취소 변경의
취소 변경 자유가 원칙이나 취소 변경의 자유에 제한되는 경우, 첫째,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요,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예, 정리하고요. 다음 1시2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죠. 1시2사 선임의 비송사건. 자, 그리고요. 비송사건 1시2사 선임 양식 목차 보시면요. 비송사건의 기본적인 개념 써야겠죠. 자, 비송사건 개념은요.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하죠. 그러니까 1시2사의 선임은요. 언제 선임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로 결한 경우,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죠?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서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시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1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또는 정과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에게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1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청 절차는요, 첫째 관할 법원, 어디죠? 회사의 원점 소재지 지방법원이죠. 관할입니다. 둘째 신청인은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죠.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이요. 일반 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말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입니다. 그래서 심리 및 재판. 첫째, 심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방식을 해요? 신문의 방법을 하죠. 그 다음에 법원은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되겠죠. 셋째, 법원은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다음에 불복 방법. 자, 불복 방식이요. 불복 방법은 가능합니까? 자, 신청을 인용한 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못합니다. 네, 불복할 수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보수의 지급이죠. 법원은요, 1시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그 보수액은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죠.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등기 여부는 등기. 자, 1시 이사는요, 본종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는요, 1심 수소 법원의 촉탁에 갑니다. 그래서 1시 이사의
말소 등기는요, 정식 이사의 그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 일시이사의 말소 등기는요, 정식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말소 등기는 정식 이사의 선임 등기를 하는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일시이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고요. 그 등기는 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합니다. 일시이사에 대한 개념을 직무대행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요, 새로 선임된 의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법원이 이사나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 일시적인 이사죠.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수 있어요. 관할법원, 회사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죠. 신청인,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 신청이죠. 신청 방식은 일반 원칙에 따르죠. 심리는 일반적인 신문의 방법. 그 다음에 법원은요, 이사와 감사의 진술 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법원으로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 할 수 있죠. 하여야 하죠. 인정한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하고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불복은 안 되죠.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고요. 보수 지급하여야 합니다. 때 보수액은요,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정하고요. 이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등기 하죠. 일시 이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정식 이사 선임 등기를 하는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면 됩니다. 등기 말소하면 되고요. 네. 다음이요. 비송사건의 비송대리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자, 비송사건 대리인이 뭐죠? 당사자를 대리하여 비송행위를 하는 자죠. 비송대리인. 당사자를 대리해서 비송행위를 하는 자. 자격은요, 지금 꼭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대리인에 대해서.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송사건 관계인은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그 비송행위, 대리행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세 가지. 첫째, 뭐죠? 본인 출석 명령이 있는 경우. 사건의 관계에 있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는 있지만 법원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꺼져! 예, 본인 나와 이거죠. 다음, 법원의 퇴정 명령. 이게 좀 못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법원은요,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요, 퇴정 명할 수 있습니다. 예, 웃기죠? 네. 변호사 아니면 그냥 대리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어요. 못 박아버린 거죠. 불복 신청도 안 돼. 자, 3번 대리권 증명입니다. 비송대리인의 권한은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요.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직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말로 비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의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놓은 경우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을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 범위입니다. 대리권 범위는요, 위임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죠. 다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당해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의 취하나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요, 특별 수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각자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정해지고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안 되는 게 있죠. 신청의 취하, 항고의 제기, 그 취하에 대해서 항고의 제기나 그 취하에 대해서는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 특별 수건이 필요합니다. 그 대리행위 효력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경우 비송 대리인의 대리권을 범위 내에서 한 비송 대리는요 본인에게 효력 발생하죠. 근데 무권 대리야. 자, 비송 대리인으로서 그 비송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이 없을 경우 그 비송 대리는 당연히 무권 대리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적법 각하해야겠죠. 그런데 부적법 각하를 관가하고 재판을 한 경우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지 않고요. 이 경우 재판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재판에 대해서 항고를 하면 됩니다.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 선언과 비송대리권 소멸. 근데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의 중단이란 관념이 없죠. 그리고 1심 전속권이 아닌 이상 상속인에게 절차를 직권으로 승계시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소멸하더라도 비송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송대리인 중요하고요. 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죠. 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문제는요. A씨가 2014년 5월 30일 구도심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서 갑을병 3개 업체가 지원하였고요. 공모 심사 결과 을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갑과 을은 탈락했어요. 근데 갑은 2015년 5월 4일 을이 해당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야,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A시장에게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그리고 심사위원 인적 사항 및 을업체 재정 상태와 사업 실적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시장은 그 세 번째, 그죠? 3에 관한 정보, 즉 을업체 재정 상태나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1과 첫 번째, 두 번째 정보는요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같은 날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갑은 A시장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겠죠?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2015년 6월 15일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2015년 8월 31일에 A시장을 상대로 관할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요. 위 행정심판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와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자 이거죠. 논해라. 자, 문제의 소재.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하면요.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 써줘야지. 자, 거부 처분 취소. 그래서 취소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고요. 하며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사례에서요. 갑의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와 A 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됩니다. 논의를 봤을 때 취소 심판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겠죠.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 및 A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그래서 이하에서는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 및 그 A시장의 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입니다. 이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목차부터 적을게요. 취소 심판 적고요.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처분이고, 자, 처분이 있어야 되고,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고, 청구 기간, 그죠? 청구 기간을 지켜야겠죠? 청구 기간. 그래서 간단하게 사안의 소결 내고요. 청구 요건이 적법한지 소결 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첫째,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소결. 일단 모든 국민은 뭡니까? 정보를 공개할 청구를 가지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안에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사례 해결.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적법 여부에서 이 사안에서 그죠? 갑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는요, 판단 기준인 거죠. 업무의 공정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죠? 지금 A 시장이 을 업체에 대한 재정 상태와 사업 실적 정보, 그래서 사업 실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보유 정보야. 그래서 A 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적법하다고 보여지죠? 판단 내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를 붙여볼게요. 하나씩. 그래서 취소 심판이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이란 뭡니까?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죠. 부당한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지금 밖에 물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태풍이 진짜 미쳤나 봅니다. 지금 날씨가.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이 생겼잖아요. 태풍도 지금 벌써 몇 번째 지금 내륙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지구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달래줘야 되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입니다. 일단 처분이란, 그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죠? 이건 적어야 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죠.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거부처분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겠죠.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다음에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이겠죠. 수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다음 거부 처분의 요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둘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셋째, 신청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은요. 취소 심판은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경고나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죠. 청구 기간은 90일, 180일이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죠.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감하면 심판 청구할 수 없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소결. 지금 거부 처분도 처분이죠. 거부 처분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요.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 먼저 써줘야 돼요. 그래서 거부 처분도 취소이므로 A시장의 아이고 왜 안 되죠? A시장의 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갑에게는요. 그 1번, 2번 첫째, 둘째 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법률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으나 그죠? A시장이 3회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세 번째 정보 그죠? 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갑은요. 그래서 이때 1번과 2번 요 정보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인정되지만 세 번째 정보에 대해서는 A시장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죠.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갑은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였죠. 그죠?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90일 이내에 그죠? 6월 15일에 기각결정서 송달받고 8월 30일에 90일 내죠.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은 준수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갑의 취소 심판은요. 3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입니다. 됐죠? 소견을 내고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요. 갑이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에 1번과 2번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공개될 경우 1번, 2번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질행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인적사항, 이거 공개되면 그렇지 않아요? 심사 위험물 평가 점수. 따라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갑의 취소 심판은요. 3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의 적법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이죠. 그래서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요. 3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심리 결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재결을 하고요. 1과 2에 관한 부분 정보 부분에 관하여는 갑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됐죠? 와, 이 사례도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기에서 뭐 더 완벽하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비공개 대상, 그죠? 그 비공개 대상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예, 그런 것들 써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읍스. 지금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그런데 17번. 그래서 비공개 대상, 그죠? 그래서 이거 근데 행정 절차론 문제잖아요. 비공개 대상 정보. 그래서 행정실무법상에서 뭐 행정 절차론에 나온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쓸 이유가 있을지. 근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죠? 정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 행정 절차론의 문제지만 9가지 비공개 대상 뭐가 있죠?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는요. 첫째 뭐죠?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그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죠.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죠? 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그 다음에 수사, 공소제기,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 이런 에 관한 사항으로서요.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그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죠? 그리고요, 어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등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여기에 대한 예외도 있죠. 물론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예외되는 게 이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입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6번째 말고 7번째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죠.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행정 절차론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많이 배우잖아요. 이걸 그대로 써라, 기술해라 했던 문제도 있었죠.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뭐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적시하지 않았지만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사생활 정보와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적 심사위원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죠.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5번 같은 경우 시험. 그래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가배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 결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행정 절차론의 비공개 대상 정보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비동사건 관할의 종류. 자, 개념이죠. 일단 관할 뭡니까?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3가지 있죠. 종류. 첫째, 신급. 둘째, 사물. 셋째, 토지 관할 있죠. 신급 관할이란 뭐예요? 신급 관할. 비송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요거죠. 또는 이미 다루어진 다른 법원의 재판의 당부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 하는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소관계에 있어서 관할을 말합니다.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와 상소관계에 있어서의 재판, 관할을 말하고요. 자, 1심 법원은요, 비송사건에 있어서 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동지원이죠. 2심 법원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의 제2심 관할법원은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고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의 제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3심 법원은요, 항고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다음,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이란 거는 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할의 분배에 관한 문제죠.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속가를 기준으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을 정하죠. 그런데 비송사건의 경우는 각종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사 관련 중대사건이라든가 금전사건 등과 같은 경우는요, 합의부가 관할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단독판사가. 다음 토지관할이란 건요,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건데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심극의 법원 상호 간의 지역에 따른 사건의 관할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토지관할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의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법원의 토지관할이
그 주소에 의해서 정해져질 경우죠. 또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다면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한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겠죠. 근데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한 때에는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고요.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한 때에는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합니다. 다음, 우송사건 및 우선관할 및 이송문제죠. 우선관할은요,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 최초의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합니다. 이송은요, 개념, 우선 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법원은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데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 이송의 효력이죠. 이송의 효력. 그럼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요, 그 이송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합니다. 그 소송 계속 이전인데요. 소송 계속 이전. 그러니까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요,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그 계속된 것을 봅니다. 소송 기록의 송부입니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서 이송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합니다. 자, 불복 문제 있죠? 이송의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 20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요. 이송의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관할법원의 지정 문제죠. 관할법원.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그죠? 소송 그 경제 측면에서 민사소송법 34조 1항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이송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비송사건으로 신청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이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요, 비송사건으로 신청해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구하였다면 이는 뭐한다?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였다면 역시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해서 민사소송 이 사건을 그 비송사건으로 신청한 경우, 그 비송사건으로 신청해야 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한 경우 부적법하다. 그죠? 부적법한 신청으로 해서 각하한다. 그래서 이송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관할법원 지정이에요. 자,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의 지정. 자, 관할법원의 지정은요, 여러 개의 법원에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관할법원의 지정을 합니다.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할 수 없고요. 그런데 관할법원의 지정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그 바로 위 상급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2세트까지 봤고요. 행정사 실무법. 진짜 봐도 쉽지 않습니다. 봐도 쉽지 않은 게 행정사 실무법인데요. 또 봐야죠. 또 보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태풍의 피해에서 좀 온전히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수험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이 들고 있는데, 뭐 비단 단순히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입시준비생, 기타 다른 전문 자격증, 공무원, 뭐 고등고시 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안타까운데요. 어떻게든 또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쇼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